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준 비커티에 찾아온 영리경제 우석진입니다. 예. 0.5% 내렸더라고요. 0.5% 새벽에 지금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큰 폭입니까? 아니면 예상하셨습니까? 0.5. 뭐 0.5 정도 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예측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 FOMC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내리지 말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웰이 알았어 우리 내려. 그래서 근데 뭐 트럼프 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다 예견됐던 예고됐던 거 아니에요? 예견은 됐는데 이게 0.25냐 0.5냐 이제 요건데 예. 뭐 약간 그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 관련돼서 설명했는데 그럼 0.5 정도로 내릴 정도의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냐? 왜냐면 이게 0.5 내린 거는 굉장히 경제 안 좋았을 때 0.5 내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의 실물 상황이냐? 그러면은 그 정도 완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준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당선을 그렇게 뭐 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요. 우리죠. 바로 따라서 내리느냐 아니면 시간차를 두느냐 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금통위원 할 때 이제 우리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건데 지금 근데 저번에 유예를 그 전망하시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제 전망한 게 아니고 내릴 건데 유예하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이거를 주문한 건데 왜냐면은 지금 안 내리면은 혹시 내수가 침체 국면이 길어지면은 니네 때문에 내수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물고 나갈 거고. 근데 하는 입장에서 혹시 내려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뛰면은 니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뛰었다 이제 이렇게 뒤집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 몰렸다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 동향을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아직 그 우리나라 물가 상황은 아직 미국처럼 아주 안정적인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텀 쉬었다 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내수가 계속 안 좋아지면은 니네 때문이다 이거 뒤집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통 그 위에 그런 성향을 보면은 뭔가 뒤집어 쓰려고 안 하려거든요.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결정 내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소폭 내리고 일단 번트되고 진로 한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짚고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달 뒤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어요. 예. 벌써부터 상당히 뜨거운데 예. 관련해서 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전체적으로 한 70조 전후가 돼요. 70조? 70조.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정 구조를 좀 이해하면 쉬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이제 중앙 부처들이 있는 중앙 정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치가 있어요. 그 지방 자치가 있고 교육 자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정도 역시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지방 정부는 이제 지자체 재정하고 교육청이 있는 교육 재정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 각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 그 재원들이 좀 있어요. 그 재원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는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돈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교부세다, 교부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뭐 다 똑같이 돈 주는 건데 어떤 때는 교부세라고 그러고 어떤 교부금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중앙 정부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나가는데 이렇게 국가 재정이 있으면은 이게 중앙 지방으로 나누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 재정으로 나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관심 있는 건 사실 교육 재정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두면은 이제 우리 그 촌철님들이 나중에 모두 다 서울 분들은 아니시지만 혹시 투표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게 이제 그 교육재정으로 넘기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줍니다. 네. 그게 가장 커요. 예컨대 이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2조? 꽤 되네요. 12조. 예. 왜냐면 서울시가 한 45조 되니까 예. 그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교육만 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 교육시장은 교육청이 교육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서울시 이제 기준으로 한 12조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재원이 이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에요. 요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은 내국세의 20.79%, 네. 20.79%가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한 전체가 한 12조 정도 되는데 예. 요 재원이 한 6, 7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 그 사이가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20.79%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법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재정이 일단 안정적이 된다. 그렇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이 된다. 음. 왜냐면 우리가 예산 받아야 되면은 가서 진짜 예산실에 진짜 무릎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이 꽂고 치사한 장면도 많고. 아니 걷고 치사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관행이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이제 하여간 이 문화부 이 예산 담당하던 이제 과에 가면은 그 뭐 영화표랑 뭐 무슨 뭐 연극표랑 전시회표랑 뭐 이만큼씩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문화부나 이제 이런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올 때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이제 표 들고 와가지고 그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벌써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약간 표도 좀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서 써야 되는 데들은 이게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이제 내국세인데 네. 내국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세 중에서 관세나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국내에서 거친 세금만으로 연동시켜 놓으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좋은데,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 그 역사가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 재정에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한 것이 뭐 지난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 제가 태어날 72년생인데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11% 정도에서 출발하다가 이게 중간에 교육세가 만들어지고 해서 2000년도에는 대충 13%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2020년부터 이제 20.79%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세가 뭐 400조 들어온다 치면 대충 20% 하면은 80조. 그렇죠. 근데 지금 국세가 한 350조 전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60조, 70조 그 사이가 이제 요 재원이 된다. 그러니까 교부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데 예. 중요한 거는 세수가 이제 그 유동적인 거잖아요. 유동적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 번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정산을 안 해준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예전에는 좀 명확해 보였는데 지금 조금 법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은 정산을 안 해줘도 된다. 지금 기재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민주당하고 이제 그 지자체는 요거는 반드시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행은 뭐였냐면은 세수가 부족해지면은 그거는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다 못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에는 내가 예컨대 뭐 한 10조 주기로 했는데 내국세를 걷다 보니까 너희한테 한 8조 정도밖에 못 주겠다. 그럼 2조가 비는데 이 2조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은 그냥 8조로 그냥 퉁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는 내국세의 20몇 %를 지방 교육 재정으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국세라는 게
거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뭐가 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원래는 이제 거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관행은 뭐냐면은 얘네가 2조가 우리가 부족하다. 그럼 일단 줄게. 그리고 내년하고 그 다음 해까지 우리가 줄 돈에서 조금씩 뺄게. 그래서 먼저 주고, 왜냐면은 지방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불이네. 교육청도 포함해 가지고 재정 여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재정법. 근데 그것도 지방에 해당되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중앙 정부는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네. 중앙 정부는 적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방 정부는 균형 재정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보고서 만약에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있는 돈을 갖다 쓰든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추경을 해야 돼요. 추경을 해가지고 이제 감액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재원이 이제 조금밖에 없으면은 이제 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뭐 엄청 빠지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제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가 났으니까 네. 그거에 한 10% 정도 되는 거. 그게 이제 한 10조 원대인데 10조 원대가 결손이 생겼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교육청의 돈을 좀 덜 쓰든 아니면은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서 쓰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은 돈을 줬는데 작년에 돈을 이제 안 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사진 여기 올려놓은 거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업무 연락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인미위원회 공개를 한 건데 작년에 이제 9월 달이 되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저는 뭐 3월 달부터 알았는데 9월 달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국세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 그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요거를 너희한테 줄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재부하고 이제 행안부도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 공문을 써도 되나? 공문은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주기로 한 돈을 이제 올해는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권한이 있는 건가? 네. 모르니까 업무 연락이라는 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안 쓰고 전화하거나 업무 연락. 야, 연락이 공문은 아니고 연락이다. 어떤 애는 이제 카톡 보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통보는 아니다 이거죠. 이건 공식적인 통보는 아니고 그렇지.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안 주는 건데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게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 직권 남용으로 걸릴까봐 우리가 공문으로 보낸 건 아니고 연락을 한 거다.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이제 교부가 안 된 게 이제 그 내국세 연동된 것들은 교부세 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제 한 10조 정도를 못 줬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도 한 8조 못 줬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18조 정도 정확하게 18.6조인데 요게 이제 못 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펑크가 난 거잖아요. 펑크가 났으면 어떤 사업은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장 정석적인 거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빚을 내 가지고 네. 우리가 먼저 줄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정산하자. 왜냐면 니네는 쓰기로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니네가 그 쓰기로 한 거를 안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방 경제가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지방 경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돈을 일단 쓰게 하고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버퍼처럼 쿠션처럼 우리가 충격은 우리가 맞을게 니네는 그냥 써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아까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출을 줄이는 추경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 근데?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요거 뭐냐면은 이제 지방 정부가 돈이 남으면은 여기다 이제 돈을 좀 비축을 해놓는 비축해 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비상금으로 비상금처럼 이제 갖다 놓고 문제 생기면 여기다 갖다 써. 이러면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인데 약간 예. 비상금처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돈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보니까 니네 돈이 좀 많네 거기에. 거기 있는 거 좀 갖다 쓰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갖다 썼어요. 아 그랬어요? 실제로. 이게 감액 추경한 데도 있고. 예. 우리 그러면 니네가 허락해주면 여기서 갖다 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돈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러겠죠. 갖다 쓰려고 그래도.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돈이 있었어야지 뭐 거기다 야,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야, 그러면서 재정력이 약한 데는 돈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전체 금액의 50% 이상 못 쓴다. 그래서 50%에서 한 85%까지 이게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그래서 쓰고 싶어도 충분히 돈이 있어도 못 쓰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로 이게 한 18조 정도 부족한 건데 이 중에 일부만 채우고 많이 못 채웠다. 그래서 뭐 적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결산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숫자가 일부 나와 있는데 뭐 10조 부족한 거 중에 한 2조 정도 채웠더니 이제 못 채워. 그럼 나머지는 그럼 감액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방교육재정도 문제가 생기고 지자체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보도로 좀 봤지만은 예컨대 이제 경찰들이 야간 순찰 못 한다. 왜냐면 이제 야간 순찰 돌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도는데 뭐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경찰분들이 또 시간의 수당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이제 봉급을 또 이제 채워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 양쪽으로 다 그래서 이제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수당이 없으니까 이제 순자 돌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렇고 이제 소방관들도 출동수당 못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제 급한 데들은 이제 지방 정부들이 이제 행안부 승인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제 지방채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법적 판단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상으로 분명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니네가 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승인해줬는데 행정부에서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불용해도 되는 거냐? 이거의 권한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 심판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상임 기재위 보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법적으로 한번 기재부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번 책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 한번 받아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문제가 처벌 조항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훈시 규정이네 그러면? 훈시인데 아마 이제 그 감사 통해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상한 짓은 못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정상적이면은 당연히 추경으로 넘어와서 야당이랑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수가 이렇게 안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지출 다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경정이라고 하는 거 추가 경정 이제 수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추경하면은 돈 쓴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경정이라는 게 수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이제 살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재정 운영을 잘못한 이 여파가 지방으로 다 넘어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 2년 전에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 잉여가 발생한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이 나왔고 이거 좀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억력 좋으세요. 이거 논란됐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학령 인구가 준다. 그렇죠. 학생 수가 줄어들으니까. 근데 재원은 기본적으로 내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런 거랑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경제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수는 늘게 돼 있는데 세수는 이제 뭐 당분간은 이제 느는데
학생 수는 줄기 때문에 이제 그 집행할 건 이제 줄어드는 네, 거고. 기존 지출을 유지한다고 하면 돈이 조금 남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던 거고. 음.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딴 데 쓰면 좋겠다. 음. 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이 나오는 거고. 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을 견제하는 예. 니네 좌파 아니냐. 예. 좌파하고 방만하게 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견제를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가장 대두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 우리가 2019년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재원이 문제가 좀 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9년도부터 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뭐 수업료나 뭐 입학금이나 뭐 학교 운영 지원비나 이런 뭐 교과서비 이런 거를 국가가 내주겠다 해서 대충 1인당 한 연간 160만 원 정도 지원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요 누가 될 거냐 하니까 이제 그럼 중앙정부가 일부 되고 교육청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47.5% 되고 예. 교육청이 47.5% 되고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된다. 이제 요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각자 돈을 조금 내 가지고 무상 교육을 일단 하자. 그렇게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요게 이제 뭐 약간 특별 조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3년이 돼 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이제 일몰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제 일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는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47.5% 내가 주고 싶지만 줄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 없지 않냐. 예. 그래서 47.5%를 지금 예산에 편성 안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47.5% 그게 한 9천억 되는데 전체 대충 하면은 한 전체 하면 2조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 47.5%한 9천억 정도를 지금 편성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해놨어요. 그럼 고등학생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교육청 니네가 돈이 있잖아. 니네가 100% 해.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배짜리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니네가 교육청 니네 돈 없잖아.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개정을 했을 거예요. 개정을 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거 시기를 놓쳤네. 이거 문제네. 니네 돈 써요. 니네 돈 있잖아. 몰라. 그럼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년은 당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방법은 이제 요거 일몰이니까 네. 연장하면 되거든요. 연장해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부가 동의를 해주면 증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금 열려 있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교육부는 니네 교육청 돈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주겠고 니네 돈 많은 거 그거 갖다 써라.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으로 이제 요 특례 조항을 요렇게 그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육부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찔러보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논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그 대학 지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그 대학은 교육청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라는 얘기냐. 여기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좀 돈이 있으면은 사실은 여기저기 이놈저놈 쓰고 싶어요. 그래요? 예전에 지금 한 10년 조금 좀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때 이제 국민연금에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국민연금 돈 갖다가 사회적 투자하자. 뭐 국공립 어린이집도 짓고 돈을 놓고 하자. 그렇고 그렇게 저는 이제 헛소리라고 보는데. 그 헛소리라고 봐요? 헛소리입니다. 예. 그거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 왜냐면 국민연금은 이제 연금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건물이나 도로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은 그 나중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어디다 팔아? 그래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약간 돈이 있으면은 다 온갖 정도의 상상을 해서 돈 갖다 쓰는데 지금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뭐 불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정해진 일입니다. 정해진 길을 지금 그렇죠.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한 학령 인구 우리 보통 한 6세에서 한 17세 그 사이를 보는데 우리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은 좀 계속 감소 추세죠. 글씨가 조금 이제 작긴 한데 절대 규모로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노인들이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저렇게 이제 줄어드니까 네. 대충 지금 한 500만 명이라고 대충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100만 명씩 줄어들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에. 네. 그래서 2030년 되면은 이게 400만 명대로 갔다가 이제 한 조금 지나고 나면 300만 명대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요게 그 지금 출산율로 다시 한번 계산하면은 지금 이것도 훨씬 더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 학령 인구가 줄면 교육 중에 지출은 그러니까 상대적 연동해서 줄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1인당 지출 규모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냉철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아니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방향성에 두 가지가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출을 다변화해서 그러니까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더 늘린다든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정해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오락 싸워대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 뭐 너무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다음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게 뭐냐면은 이제 그 GDP 대비 이제 학생 1인당 지출인데 예. 맨 위에 있는 게 초등학교 초등교육 중등교육이에요. 중등교육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고등교육인데 저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저게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초등이나 중등은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회원국 중에서 그리고 대학은 이제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유럽 가면은 몇몇 나라는 뭐 대학 무상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학에 대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이제 등록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뭐 반값 등록금 이런 거 하면서 장학금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좀 지출이 좀 적다. 그래서 아까 지령제분 말씀해주신 대학 교육에 조금 이 돈을 좀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걸로 돌아가면은 그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요거 외에 이제 지방정부에서 넘어오는 법정 전입금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지방세 등등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것도 늘어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한 건 아니다. 돈이 좀 남는 건 사실이다. 남는 건 사실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돈이 좀 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밖으로도 이제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쓰고 없어지면은 모르는데 뭐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 통제는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건비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입학 뭐 지원금이다. 예. 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뭐 아이패드다 뭐 갤럭시다 뭐 이런 패드 같은 거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노트북 구비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돈 있는 거를 막 바꾸고 그다음에 교실도 막 첨단 교실로 바꾸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좋은데 그럼 그게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체감할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꾸고 있는 거냐. 그렇죠.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예컨대 뭐 노트북을 사는데 혹은 예컨대 패드 같은 거를 사서 주는데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학생들이 비밀번호 잊어먹어. 전혀 예상 못했던 예. 얘기가 나오고. 아니 뭐 예. 그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성취도 문제가 안 좋은 학생들 모아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패드 같은 거 좀 빌려주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잊어먹어. 그 비밀번호 걸어놓고. 근데 비밀번호가 안 풀려.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으니까. 안 풀려. 예. 그래서 갤럭시 이런 거는 이제 센터 가면 되는데 아이패드 이런 거는 검찰도 못 푸는데. 검찰도 못 푸니까. 예. 이러고 또 고장 나. 그러면 이제 AS 받고 이럴 때 뭐 시간이 남아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학교에서 그 AS 그 하는 비용까지 다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놓고서 안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 잃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써. 안 써. 그래서 그냥 사실 뭐 생각해 보시면 아이패드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AIDT라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주호 장관이 경제학자인데, 저도 예전에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 예전에도 인공지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이런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컴퓨터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컴퓨터에 거기 캠이 달려 있어가지고 내 표정을 보면서 이거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문제 주고. 그러면 시험 문제 줍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 주고 예, 조금 예. 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아니면 설명도 해주고 인공지능이랑 뭔가 교감이 좀 일어나면서 뭔가 이제 이 교육 성취도가 떨어진 학생들 도와줄 수 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생각해보면 좋은데 지금 나와 있는 AIDT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컨텐츠가 없어. 없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요거는 이제 뭐 옛날 청문회 때도 나온 건데 업체랑 좀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야, 그 수주하는 업체는 그냥 대박이죠, 그런 거. 요게 사실은 내용이 있으면서 가면은 요게 그렇죠. 도움이 될 건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요게 지금 확산이 되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지 지금 교육부 방침도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게 다 돈이 남아가지고 생기는 문제다. 난립하는 교육감 후보들의 귀를 쫑긋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쓰면 어떻겠느냐고 만약에 제안을 주신다면 제가 뭐 컨설팅 받아야 되는데. 맛배기로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학업 성취도 미달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우파에서는 이게 좌파가 잡아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그때쯤으로 해가지고 미달 학생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예산은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요 학생들을 좀 잘 잡아주면은 예. 학교 분위기 자체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학생들 좀 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집중 투자를 좀 하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러면 학교 전체를 다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여기를 잘 보상을 좀 해주고 왜냐면 이제 지금 여기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방과후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남아 이러면서 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 우리 아주 이 정규 교사 시스템 내에서 아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을 좀 내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수월성 교육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안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윗단과 아랫단을 조금 해결하는 방법들을 조금 해결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육청 예산이 좀 남는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내용상으로 어떻게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양쪽으로는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많이 와 있는데 질적으로 지금 학부모의 수준이 뭐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은 조금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은 죄송한 게 뭐냐면은 초중 고등학교는 아까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도 한 20명에서 25명, 뭐 많으면 30명인데 진짜 많이 줄었다. 지금 굉장히 좀 적고 그다음에 온갖 시설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친절하고 그리고 학원 가면 더 친절하고. 예. 예.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은 또 다시 한 40명, 50명씩 몰아놓고 교수들 막 강의하고 니네가 알든 모르면 네 책임, 잘하면 내 덕. 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죄송하긴 한데 부모들의 이제 눈의 수준이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너무 지금 이념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까지 이념 대결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예컨대 그 우파는 지금 뭐 단일화한다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뭐 정계적 척결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적 정계적 척결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정계적 척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고 이제 왼쪽 좌파들은 지금 아직 후보가 아직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내용을 평가하기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만 이제 요건 이제 서울과 관련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남는 재원을 조금 다변화해서 쓸 방법들을 그러니까 일단 고민하는 게 좋겠다. 당장 지금 교육부 유보통합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유보통합이 되어버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근데 유보통합이 되어버리면 그게 또 흡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유보통합이 지금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맞아요. 지자체 이렇게 구청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재원은 보통 이제 이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네. 내려주고 그래서 그것도 오래 했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습니다. 손발이 잘 맞고 인력들도 있고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은 데도 있지만 또 관리 감독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계도 잘 처리가 좀 돼 있어요. 공개도 돼 있고 어쨌든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이게 사립 유치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회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달체가 교육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장학관들이 보통 이제 관리 감독하는데 유치원을 관리 감독할 장학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요 부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이제 이 관리 감독을 위한 재원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남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이제 요거를 교육부에서 가져온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육청의 아래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남는 돈을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또 바뀌는 거죠. 예산 구조가 바뀌고 그럼 요 돈을 쓸 수 있는 요게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제 1단계로 요게 가장 우리 이 소위 말하는 이 교육청 재원을 쓸 수 있는 걸로 이게 가장 가깝다. 그래서 유보 통합을 이제 하면서 왜냐면 유보 통합이 이제 쭉 가면서 이제 학교로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 저학년과 해가지고 요거를 다 통합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고 다른 아이디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등교육 재원으로 좀 쓰자. 네. 대학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교육청 원하지 않죠. 우리 지금 먹고 죽을래도 우리가 없어. 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사실은 그럼 돈을 받으면 교육청에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면은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층층 시야가 되는 거네요. 예전에 대학 입장에서. 경남도하고 이 경남 교육청하고 막 엄청 싸움 벌어졌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그 경남도에 이제 그 홍준표 그때 도지사 시절에 돈 받으니까 경남도가 와서 우리 감사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대학이랑 유지가 되면은 대학의 이제 자율성, 독립성 이제 침해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서로 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요거를 평생 교육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평생 교육 재원으로 좀 쓰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대학 교육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기술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평생 교육을 계속 고등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노동 재교육이 지금 되게 절실한 필요한데 시대죠. 지금은 노동부에서 지금 요 직업 교육은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도화된 교육이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노동부, 그다음에 우리 과학기술 필요하니까 과기부 이렇게 세 부처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평생 교육 프레임을 만들 때 이 교육청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획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 쓰는 그러니까요. 돈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랜드 디자인이네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여러 그렇습니다. 부처가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긴 또 밥그릇 논리가 이제 그 스멀스멀 뭐 기어 나오겠죠. 무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그 사회적 논의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은 저는 제가 유법통합 그 연구팀의 제가 1기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은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법통합입니다. 몇십 년 묵은 과제였죠. 사실. 과제입니다.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우석진 교수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